달 파괴 전투력은 216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리미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드래곤볼 전투력의 비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전투력 측정의 규칙, 기준이 과연 있는가입니다. 공식 설정이 아닌 팬들의 추정치이긴 하지만 100억, 300억의 전투력, 베지트의 경우 4750억, 코믹스 공식 프리더편 전투력 이후 이런 수치들은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의미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워 인플레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저 수치들은 마구잡이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의미 있는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드래곤볼식 유지로의 전투력은 유지로는 당연 100 이하일 것이기 때문에 전투력 1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로 수치가 올라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달 파괴가 가능한 전투력은 몇일까요? 달을 파괴한 시기의 무천도사 기본 전투력은 139입니다. 또 지구 파괴 가능 전투력이 18000이 맞다고 본다면 100배가 넘는 이 수치의 갭이 언뜻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질량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달은 지구 질량의 1.2%, 질량이 답이다. 이 전투력 갭이 말이 돼 보입니다. 작가님이 그냥 막 갖다 붙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파괴 가능 전투력 18000의 1.2%는 달 파괴 가능 전투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216인데 길을 활용해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무천도사이니 에네르기파를 쏠 때 순간 전투력이 1.6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무천도사의 전투력 상승이 1.6배가 아니라 3, 4배 이상 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본 전투력 139로는 달 파괴가 불가능하며 최소 1.6배 이상 파워업을 해야 달이 파괴됨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달 파괴 전투력은 139가 아니라 216입니다. 물론 반론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작품 자체 내에서 역시 모순이 발견되므로 재미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구 부피의 1321배인 목성 파괴 가능 전투력은 몇일까요? 네, 부피보다 질량이 더 중요하죠. 목성은 밀도가 상당히 낮아 지구 질량의 31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000 곱하기 318, 대략 500만 정도의 전투력이면 파괴 가능하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프리저전 손오공의 기본 전투력이 300만, 개왕권 2배 정도의 전투력이면 목성 파괴가 가능하다고 뇌피셜해봅니다. 초사이어인 손오공의 공식 전투력은 무려 1억 5천만, 최종형 프리저의 풀파워는 1억 2천만. 이때의 프리저는 태양계를 한방에 파괴할 수 있을까요? 프리저보다 훨씬 강한 슈퍼셀, 퍼펙트 셀이 작정해야 에네르기파로 태양계를 한방에 파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아 프리저의 1억 2천만 전투력으로는 불가능해야 어퍼컬처 이론이 말이 됩니다. 자, 그럼 태양계의 파괴 가능 전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로 태양을 파괴할 전투력이면 태양계 전체도 박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 질량의 33만 배, 지구 파괴 전투력의 저 수치를 곱하면 대략 60억입니다. 비록 팬들의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 짤의 퍼펙트 셀 전투력은 80에서 95억으로 나름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이때의 셀은 풀파워가 아니더라도 태양계 전체를 날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량 대비 전투력으로 계산하니 파워 인플레된 드볼의 전투력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은하계를 한방에 파괴할 수 있는 전투력은 은하계는 태양 질량의 8900억 배로 60억 곱하기 8900억 하면 53만 4천억의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추정치이긴 하나 4750억의 전투력을 가진 베지트조차 100배 이상 강해져야 은하계를 한방에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시간을 둔다면 하루에 한 번만 힘을 써도 110여일이면 은하계 파괴 가능합니다. 이쯤에 브로리가 은하 파괴 언급을 보면 100억 1000억을 논하는 전투력이 그냥 추정치는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우주급 캐릭터들의 전투력은 질량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 고만고만한 캐릭터들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달 파괴 가능 전투력 216을 지구에 투사한다면 어떨까요? 지구 질량의 1.2%가 파괴될 만큼의 에너지? 감이 잘 안 오죠?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지구 표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적은 대략 5억 제곱킬로미터, 1.2%는 대략 600만 제곱킬로미터, 전투력 216은 미국의 절반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전투력? 따지면 18,000의 전투력이면 지구 자체를 파괴할 수 있지 지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오류가 있더라도 재미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주 파괴급 강자들이 난리쳐도 끄떡없는 지구입니다. 일본의 면적은 대략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대략 지구 전체 표면적의 1350분의 1입니다. 전투력 13이면 일본 파괴 가능? 우주 스케일에선 말이 되던 전투력이 여기서부터는 변명이 안 된다. 거대 원숭이로 변한 손오공의 전투력이 100 앞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아르헨티나 사이즈의 국가는 한 방에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방에라는 전제 조건만 아니라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대 원숭이화는 하급 사이어인들이 보름달이 있는 별을 파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대략 전투력 100대만 되어도 세계 정복을 누릴 수 있죠. 전투력 110의 타오파이파이 정도면 대략 인도 크기의 표면적을 빠르게 점령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고만고만한 캐릭터들은 전투력에 비례하는 질량을 한 방에 부술 수 있다기보다 시간을 두더라도 결국은 파괴할 수 있는 총 역량으로 보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즉 전투력 100의 거대 원숭이는 아르헨티나 사이즈를 결국 장악할 수 있는 전투력, 당시 변신 전의 손오공이면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정도는 시간을 두면 점령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농부 아저씨인데 전투력 5라면 대한민국 사이즈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봐야 합니다. 농부 논란이 있는데 전투력 5가 총을 포함한 것인지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가 있습니다. 먼저 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근거로는 인조인간의 길을 감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아 스카우터 역시 총의 화력을 측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총을 포함한 전투력이다라는 근거로는 손오공이 라데츠 앞에서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자 즉시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장비의 핸디캡까지 반영된다가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충분히 강한 농부의 전투력을 더 높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터가 일정 전투력 이하는 대충 5로 고정해 둔 게 아니라면 숨은 고수로 해석하거나 저 총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아, 나도 억진 거. 잡았어. 전략적으로 핵심 인물에게만 전투력을 투사한다면 멕시코 사이즈의 국가는 점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짤을 근거 삼을 설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디테일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팬들이 정리한 전투력은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의 전투력은 무려 67로 추정하고 있죠. 대략 수단 사이즈를 장악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평소 사탄의 묘사를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사탄의 엄청난 내구력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격력은 소수점 이하인데 방어력으로 커버하죠. 유지로는 구름 위까지 점프 가능한 나무보다는 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름 위까지 손오공을 던져버리는 우파 아빠보다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하 이상 펀치가 가능한 유지로가 당시 야무치나 기란에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무치 팬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시간 유지로 대 사탄 영상의 댓글을 참고했습니다. 누가 승리한다라고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보다 1 높은 68을 추정하는 이유는 역시 방어보다는 공격이 중요해서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어력이 쩔어도 약한 공격력 때문에 유지로를 절대 굴복시키지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그 버프도 조금 감안해야죠. 또 뛰어난 격투 센스로 무천도사 기술을 카피하던 사부 삼던 기활용 에네르기파를 사용하게 되면 금세 Z 전사가 되겠죠. 이상 드볼 전투력의 기준을
분석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